현금영수증 자동 발급되게끔 입력을 안 해놓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은 계속 빠져나가는데 증빙이 하나도 안 끊겨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놓치는 것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가게 관리해야 돼, 뭐 직원 관리해야 돼, 거기에 내가 세금 시공까지 다 한다고 했을 때는. 선생님 직접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사장님들 고충을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자영업자들 세금 아끼는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도 현장에 같이 있다 보니까 앞에서 벌어서 뒤에서 새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음식점이나 이렇게 처음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미리 다 알고 시작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차근차근 정리해봐 드릴게요. 신경 써야 되는 세금의 종류가 첫 번째로는 부가가치세. 내가 받은 매출의 10%를 미리 소비자한테서 받아서 내야 되는 거. 이제 우리가 물건 살 때 지불하는 부가세는 돌려받지만 내가 이제 매출을 일으켰을 때는 이거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종합소득세. 내가 이제 1년 동안 번 거에 대한 순이익이 딱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세금 계산해서 소득세 내는 거. 매출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순이익이 얼마나 남느냐에 따라서 이 종합소득세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원천세라고 해서 나 혼자 일하기에 벅찬 경우에 뭐 아르바이트를 쓸 수도 있고 직원을 쓸 수도 있잖아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을 썼을 때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급여에서 미리 일부를 떼요, 사장님들이. 떼서 이제 국가에 내는 거고, 이 직원분들이 나중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 기준에 냈던 걸 정산하는 구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세금들에 있어서 또 10%의 지방소득세가 붙게 되죠.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고 원천세도 마찬가지고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10%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으로 이제 지급하는 세금이 하나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런 세금을 줄이려면은 비용 처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쵸. 이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결국에 이제 증빙을 못 받는 경우들이거든요. 세무적으로 인정해주는 적격 증빙들이 크게 이제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있고, 뭐 계산서가 있고, 그리고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래서 우리 카드 긁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4개 중에 하나는 꼭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주시면은. 뭐 카페를 예로 들어보면 어쨌든 간에 원부자재 이제 본사에서 공급받는 게 있을 거고 또는 내가 이제 별도로 구매하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들을 보통 받으시는 거고, 가까운 마트에서 만약에 샀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건 보통 카드 결제하시겠죠. 이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쓴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원천세,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신고를 매달 이제 세무서 사무실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A는 얼마를 줬고 B는 얼마를 줬고 해서 그 내용 정리해서 이제 세무서 사무실 통해서 신고를 하시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4대 보험료가 나오겠죠. 그래서 4대 보험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게 있었다 그럼 이런 것들도 다 비용으로 이제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임차료 또는 관리비가 있겠죠. 그래서 뭐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큰 건물들은 관리단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증빙을 바로바로 잘 챙겨주는데, 가끔 임대인분 중에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종이로 주시거든요, 세금계산서를. 이제 그런 것들 꼭 놓치지 말고 세무서 사무실에 보내가지고 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라든지 뭐 소득세 때 경비 처리 받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잡다한 이제 소모품들 이런 것들을 샀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당연히 사업과 관련된 지출들이니까 보통 뭐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많이 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챙기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매장을 뭐 SNS 통해서 마케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홍보 비용에 대한 것도 보통 마케팅 회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증빙들을 다 이제 끊어주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식자재 사러 뭐 마트 갈 때 차 당연히 차량 이용하잖아요. 그럼 이제 차량 이용하는 비용들도 다 경비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뭐 관련된 경조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뭐 청첩장이나 부고장 이런 것들 다 캡처해두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건당 최대 20만 원씩 그렇게 이제 접대비로 제가 반영을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좀 큰 규모의 지출이 있었다, 그래서 뭐 제빙기를 샀다거나 이런 큰 집기류를 샀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한 번에 비용 처리하기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비품으로 계산을 했다가 뭐 한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통 세무서 사무실이랑 상담하셔가지고 이거를 규모가 큰 지출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그런 것들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영수증이나 자료를 만약에 분실했다면은. 요새는 사실 전자로 대부분의 자료들이 이제 조회되고 관리가 되니까 옛날보다는 많이 그런 경우들이 줄었는데, 이제 전자가 아닌 경우들,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계산서 임대료 종이로 끊어준다거나 아니면 간혹 뭐
급하게 퀵 보내거나 이럴 때 퀵은 이제 그냥 다 종이로 이렇게 끊어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모아서 미리미리 사진 찍어서 그냥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세무사 사무실 통해서 전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나중에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이게 어디 뒀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만약에 뭐 카드 쓴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카드, 자주 쓰시는 카드들을 이제 꼭 홈택스에 등록해 놓으시고 쓰시라는 거. 그래서 등록을 해 놓은 시점부터 이제 조회가 되기 때문에 사용 내역들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신규로 발급한 카드가 좀 늦게 등록했어 이러면은 그 전에 썼던 것들도 다 이제 개별적으로 챙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계좌이체하거나 현금 지출하실 때 꼭 지출증빙용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 소득공제용 말고. 그런 것들이 사실 절세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건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새는 온라인 배송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쿠팡이나 네이버 통해서 물건 구입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하는데 그거를 간편 계좌 같은 거 연동해 가지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꼭 현금 영수증 자동 발급되게끔 입력을 안 해 놓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은 계속 빠져나가는데 증빙이 하나도 안 끊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 꼭 놓치지 마시고, 현금 영수증 지출증명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해 놓으면 자동으로 그게 이제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챙기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직원을 뽑게 되는데, 네. 월급 신고는 어떻게 진행을 해요? 보통 이제 크게 뭐 근로자, 4대 보험 되는 근로자가 있을 거고, 단기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뭐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요. 정규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4대 보험 가입하고 이제 매월 원천세 신고 들어가는 거고, 이제 일용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단기 근무 자들 기준으로 해서 4대 보험 의무는 없지만 이 관련된 뭐 명세서라던가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부담하면서 이제 신고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3.3 이라고 하잖아요. 3.3%를 원천 징수하고 이제 세무서에 이제 신고가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PC방에서 알바할 때 월급을 제가 현찰로 받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현찰로 줘도 안 걸리나요? 현찰로 주면 당연히 문제가 있죠. 이게 그렇게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면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 이걸 비용 처리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내가 세금 부담할 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직원 급여에 플러스해서 이거 비용 처리 못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세금이 뭐 세율 구간이 뭐 35%다 막 이래버리면은 그만큼 나는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상실신고 대상이라고 하면은 이런 통장 내역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나중에 뭐 조사가 나왔을 때 통장 내역이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막 여기저기 이체된 내역들만 있고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현금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그냥 사장님께서 세금을 부담하면서 신고를 그래도 하시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근로자랑 얘기도 조금 필요하긴 하겠지만 번거롭더라도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신고하기 전에 장부 작성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장부 작성의 방법이 따로? 이제 그 장부 작성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번에 신규로 시작하는 뭐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영세 상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배려를 해가지고 국가 차원에서도 그래서 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간편 장부인 거고, 그래서 업종별로 어느 정도의 일정 수익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너는 그냥 간편하게 세금 신고할 수 있게 도와줄게 하고 있는 제도고요. 매출이 커지고 규모가 늘었다, 또는 뭐 저희 같은 이제 전문직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너는 이제 좀 더 꼼꼼하게 신고를 해 라고 해서 만들어져 있는 제도가 이제 복식부기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이제 복잡한 원리랑 서식에 따라서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나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좀 매출이 늘어날 거야 라고 한다면은 당장에는 간편장부로 해서 좀 쉽게 손쉽게 세금을 이제 절세를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세무사님들이랑 상담을 하셔가지고 이제 좀 유리하게 갈 수 있게끔 구조를 짜야겠죠. 혼자 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놓치는 것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가게 관리해야 돼, 뭐 직원 관리해야 돼, 거기에 내가 세금 신고까지 다 한다고 했을 때는 원천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세금 신고하고 납부하면 끝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뒤에 뭐 간이지급 명세서라든지 아니면 뭐 지급 명세서라든지 이런 또 부속 서류들이 또 제출이 제때제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제때 안 돼서 가산세 무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리 같이 좀 의논하면서 챙겨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았었는데, 식당이나 카페 이제 소규모로 사업자를 낼 때 간이가세가 좋은지 일반 가세가 좋은지? 네, 이 질문도 진짜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내가 처음 시작을 어느 정도의 크기로 할 거냐,
그리고 내가 이제 상대하는 사람들, 소비자 대상이냐 아니면 뭐 기업 대상이냐, 요걸로 크게 좀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제 영세하게 소비자들 대상으로 이제 작게 시작할 거야 라고 하면은 사실 초기 투자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했을 때는 부가세 부담을 초기에 이제 좀 경감하면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연매출액 기준 뭐 4,800만 원이 안 되면은 이제 부가세 납부도 면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이제 기업체들 대상으로 업무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초기에 좀 설비 투자를 크게 해가지고 대규모로 뭔가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일반 과세자로 가셔야 내가 이제 설비 투자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가세를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조기 환급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자산 계상해서 또 말 그대로 감가상각도 같이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소규모로 초기 투자 비용을 작게 잡고 간다라고 하면은 간이과세자로 가시는 게 맞는 거고, B2B 거래를 많이 하고 초기 투자 비용이 좀 크다 라고 했을 때는 일반 과세자로 가시는 게 대부분 이제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세무사님들 통해서 간단하게라도 상담 받으시고 그걸 토대로 사업자를 내시는 게, 물이 엎질러지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영업자분들한테 세금 공제 혜택 같은 게 혹시 좀 있을까요? 사실 뭐 많진 않은데 가장 많이들 권해드리는 게 이제 노란우산 공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납부한 거 금액에 대해서 내 연 소득 금액 따라서 뭐 최대한 600만 원까지도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고, 뭐 이걸 담보로 해서 뭐 일시적으로 뭐 대출을 받아서 좀 융통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폐업하게 되면은 그 자금이 이제 이자가 붙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좀 사업함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효과가 저는 있다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연금저축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연금저축이나 이런 것들은 양날의 검이거든요. 왜냐면 당장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수령하는 시점까지 가려고 하면은 뭐 55세 뭐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 돈이 계속 묶여있는 단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굳이 권하진 않는데 나는 그냥 길게 보고 할래 라고 하시면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요새는 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정책들을 많이 내놓거든요. 지원 정책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그래서 뭐 고용지원금이라든지 시설이나 설비 투자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금 또는 뭐 융자 또는 뭐 세제 혜택까지 적극적으로 이제 장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꾸준히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 받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카드 결제 건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끊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일정 매출 이하인 사람이 끊으면 이거에 대해서 또 공제를 추가적으로 해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공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좀 있을까요? 그런 기관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뭐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뭐 중소기업진흥청이나 아니면 뭐 신용보증재단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이런 내용들을 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의외로 이런 공고들, 융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혹가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필요하고, 뭐 고용 관련된 지원금이다 이러면은 이제 세무서 사무실 통해서 내가 이제 직원 관련된 업무들을 보실 때 저희도 그렇지만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 하니까, 내가 직접 이걸 찾아보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홈페이지를 좀 자주 들어가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뭐 좀 궁금한 사항이 있고 나는 세무서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세무서 사무실 통해서도 이제 한 번씩 확인 요청을 하시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를 내용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이제 세금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게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거기에 딸려있는 이제 지방소득세, 이 정도가 당장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셔야 되는 세금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들은 꼭 적격증빙을 챙기셔라. 그래서 적격증빙 4가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것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인건비 신고는 투명하게 웬만하면 현금 지급하시지 말고 신고를 최대한 잘 챙겨서 하셔라.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따라서 이제 신고 유형, 장부 작성 유형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 체크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세무사님들이랑 상담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우산 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같은 이제 몇 안 되는 짜잘한 공제도 같이 좀 챙기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장사해서 매출을 빨리빨리 늘리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만큼 이제 뒤에서 새 나가는 것도 같이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야 그걸 이제 막는 수문장 역할을 해드리는 건데, 이게 모든 대표님들을 하나하나 맞춤형으로 챙기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 대표님들도 기본적인 것들을 아시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질문을 해주셔야 저희도 대표님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최적의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는 거니까 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장사도 잘 하시고 그만큼 이제 세금도 좀 줄일 수 있게끔 그래서 많이 벌고 좀 적게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이어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